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ITQ 엑셀 수식 개론 두 번째 함수입니다. 함수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요.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를 하고 가자 그 말입니다. 자, 왜 함수를 배워야 될까요? 전에 배웠던 연산식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드는데 왜 함수를 배워야 되냐? 일단은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함수를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연산식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산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함수를 통해서 해결하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건 이제 ITQ 엑셀에서 나오지 않는 함수인데 루트를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루트 이렇게 할 때 그 바깥쪽에 있는 이 루트를 말하는 건데요. 그 루트 함수가 보시는 것처럼 는 sqrt라는 함수예요. 시퀀셜 루트의 이니셜인데 이렇게 하고 2를 쓰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죠. 왔네 둘일세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루트를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함수를 통해서. 그래서 함수를 배워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sqrt라는 함수가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루트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가로 안에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인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수를 문자 형태를 넣어주면 큰 따옴표를 해야죠. 문자에는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참고로 여기에 넘버라는 인수는 숫자 형태를 넣어주셔야 돼요. 문자를 넣어주면 이제 얘가 엉뚱한 결과를 나오거나 셀 주소를 넣게 되면은 문자는 걸러주는 거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니까 sqrt라는 함수의 용도는 이제 알았어요. 그래, 루트. 그죠? 예. 그러면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재료라고 그러는데요. 이 재료는 숫자를 넣어줘야 되죠. 문자를 넣어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공부 방법은 일단 그 함수의 고유한 역할, 용도를 먼저 아시고 그 용도를 안 후에 인수의 형식이나 쓰임새라고 하죠. 그래서 문자를 요구하는지 숫자 또는 날짜 시간을 요구하는지 논리값을 요구하는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인수를 넣어주자. 이렇게 A라는 인수를 넣어주면 함수의 결과, 물론 이런 것은 연산식이니까 굳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순이나 루트나 이렇게 일부 추출하는 그런 형태를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구한다. 그렇게 의미를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저희가 는하고 sqrt를 쓰고 그 안에다가 는하고 20 나누기 5라는 산술 연산식을 썼다. 그러면 이거 오류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 는은 한 번만 하는 거지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sqrt에서 한 번만 써주면 이 는이 뒤에까지 연계가 된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4니까 20 나누기 5가 4니까 루트 4는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함수를 쓴 다음에 이 부분을 마우스로 하이퍼링크가 걸리죠. 클릭하시면은 이제 도움말이 뜨니까 그 도움말을 보시고 함수를 컨닝하셔도 돼요. 도움말 보는 건 제가 볼 때는 컨닝이라기보다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 도움말을 보는 거지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도움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 놓으시고요. 함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역할 용도를 아시고 정확하게 두 번째 인수의 쓰임새를 좀 챙겨두자. 그리고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함수도 는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쓰고 가로를 열고 닫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가로를 열고 닫는 이유는 인수가 못 도망가게 하는 거고요. 인수가 최대 0, 아무것도 없는 함수예요. 이 today 같은 함수는 이제 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휘발성 함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만 아시고요. 인수가 최대 255개까지 지원을 하고 인수가 2개 이상일 때는 구분자를 쉼표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함수 입력 방법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가 하나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sqrt를 쳤을 때 이렇게 하면 인수가 하나고요. left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시작해서 일부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인데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써서 이 밑에를 보시면은 텍스트, 소스, 넘버 캐릭스 추출할 글자 수에서 인수가 컴마로 2개가 구분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마 쓰면은 내가 쓸 인수 부분이 지나게 되는 거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인수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를 쓰시면 이제 네이버라는 글자만 여기서 3글자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왼쪽부터. 그래서 인수의 개수도 컴마로 구분을 하니까 인수의 개수를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의 형식과 종류는 크게 이렇게 숫자를 직접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지양을 해야죠. 안 써야죠. 문자일 때는 큰 따옴표를 해주고 또 지양을 또 ITQ에서는 이렇게 수식에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사용된다는 거, 이름은 큰 따옴표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셀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또 연산식이 사용할 수 있고 여기는 비교 연산식, 산술 연산식. 그리고 또 인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와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중첩 함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인수의 종류나 형식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죠.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랫부분을. 이해 가시나요? 예. 그리고 함수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서 드리면 왜 이제 함수 같은 걸 배워야 되는지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더하라 그러면은 거의 인수 연산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찍고 더하기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12개니까 12번인데 만약에 500개를 구한다 그러면 500번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니까 함수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um이라는 함수가 바로 더하는 함수예요. 합이에요. 합. 그리고 범위를 셀 주소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 셀 주소 사이에 땡땡이라는 콜론이 들어갈 겁니다. 그 콜론이라는 게 바로 참조 연산자라고 그래요. 셀 주 사이에 콜론이. 그럼 이 콜론이 뭐냐? 연속범위예요. 그러니까 B48부터 빠짐없이 54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옆에까지 하시면 B43부터 D63까지 이렇게 해서 사각형 박스를 연속으로 제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편하다는 거예요. 연산식보다.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니까요. 맨정신에는 참조 연산자를 못 쓰죠. 배열 수식 외에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sum 하시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 짝수월을 더해라 그러면 떨어져 있는 범위니까 이때는 컴마를 누르셔서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려드리기는 알려드리지만 이 컴마라는 것은 이제 사용을 앞으로는 이제 자제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게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잡는 콜론을 일단 이용하시는 게 일반적인 수식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함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는 표현이 맞나요? 그렇게 해서 컴마도 좀 사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